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리사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말문이 안 들어요. 그동안 행사하시느라 정말 바쁘셨다면서요. 네, 진짜 정말 월화수목금금금의 생활을 하면서 지냈더니 어느새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죠. 코로나 때문에 마이스 업계, 특히 우리가 일하는 국제회의 기획사 또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경험한 행사 운영 중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이제는 모두가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세요. 먼저 줌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연사가 발표 자료가 있는지, 인터넷 상태가 원활한 장소인지, 마지막으로 마이크, 이어폰 설정을 완벽하게 해놓았는지입니다. 인터넷 속도를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인터넷 속도 테스트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줌 다운받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줌을 접속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연사와 만날 수 있도록 줌 회의 시간을 예약한 뒤에 URL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줌 회의가 줌 회의 링크를 통해 PCO와 발표자 그리고 청중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 현장에 줌으로 접속하는 발표자들을 위해 반드시 발표 30분 전에는 회의장에 입장해서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사 중에 입장이 된다면 사전에 미리 리허설을 거친 뒤에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줌 회의장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만들고 공유했던 컨퍼런스만을 위해 행사용 줌 링크를 통해 입장하면 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줌의 장점은 계정 생성이나 로그인 없이도 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발표자 또는 참가자만 가능하고 우리처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컨트롤이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 행사명 또는 회의장 담당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참가자들이 이 회의장이 행사만을 위한 줌 방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행사를 위한 줌 방에 입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반드시 테스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줌 기능에서 컴퓨터 오디오 테스트를 통해 오디오의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행사가 진행 중인데 사전에 테스트를 못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대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의 예쁜 얼굴이 보이도록 비디오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나와 참가자의 얼굴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줌 기능의 절반을 다 배우셨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아는 줌 웨비나의 경우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어 포함 9개 언어로 통역사를 설정할 수 있고, 호스트가 참가자의 권한 등을 알아서 지정하여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사와 1대1로 만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호스트는 왼쪽에, 연사는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 명이 만나게 될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에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를 하다 보면 어디선가 목소리가 울리는 에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큰 방송사고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본인의 마이크를 제외한 나머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음향은 뮤트 상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발언이 아니라면 반드시 마이크를 꺼주셔야 목소리가 현장에 타고 나가지 않겠죠? 이것은 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연사들에게 줌에 만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깔끔한 의상과 자연광 또는 실내 조명의 방향을 확인하여 얼굴이 예쁘게 보이도록 위치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는 2개의 조명을 2시와 10시 방향에 놔서 얼굴 전면이 고르게 밝아지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가상 배경을 사전에 행사 시안으로 만들어서 연사들에게 배경을 뒤에 깔고 발표를 해도 된다고 주문하기도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 배경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설정해서 가상 배경 선택을 통해 사전에 사무국에서 전달 준 배경으로 바꿔달라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 행사 때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배경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가상 배경은 아직까지 조금 어색한데요.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줌에서도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요?
행사 전에 연사들에게 다양한 줌의 기능과 더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리는 가이드라인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작성했던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행사장에 와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과 안내 사항들이 이제는 줌에서 발표를 하게 될 때 필요한 사항들로 바뀌면서 정말 저희도 처음 안내드리는 낯선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연사가 발표 자료를 콘솔에서 송출해주면 자연스럽게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발표 자료가 있는 경우 지금처럼 화면 공유 방법을 안내드려 본인이 직접 발표 자료를 넘기면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가 있는 연사들의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화면 공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허용해야 하는데요. 화면 공유를 클릭한 후 공유해야 하는 화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드시 전체 보기를 통해 연사의 발표 자료가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맥을 사용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보안 및 계정 정보 팝업이 보이는데요. 반드시 계정 정보 탭에서 줌 응용 프로그램을 허용하셔야 합니다. 발표 자료를 화면 공유하기로 해놓은 뒤 다른 창을 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발표가 끝날 때까지 고정을 해놓은 뒤 발표 진행을 요청하세요. 발표가 완료됐다면 공유 중지를 클릭하여 다시 그러니까 호스트죠. 호스트와 참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연사와 줌을 통해 회의장에서 행사 운영이 되는 프로세스인데요. 생각보다 쉽죠? 그렇다면 연사들에게 이 밖에 안내해줘야 되는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리나씨? 네, 아무래도 카메라를 응시하고 혼자 청중 없이 이야기하다 보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2번 정도 발표를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되는데요. 물론 실시간이 아닌 사전 녹화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시간의 경우 전날 리허설을 통해 반드시 사전 연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통역사들 또한 빠른 발표로는 자칫 중요한 단어를 놓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수시로 볼륨을 조정하지 않도록 발표 내내 맑고 고운 음색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네, 계단을 선물로 드려야 될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초청하는 연사들에게 안내하는 줌 가이드였는데요. 물론 우리도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다음 시간에는 줌으로 회의 운영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주요 포인트를 질문 답변으로 안내해 줄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